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내가 더 잘해주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당연하게 대하는 사람. 부탁은 계속 늘어나고 거절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느낌. 오늘 영상에서는 사람을 끊어야 하는 정확한 순간을 알려드립니다. 이걸 모르면 계속 이용당하면서도 그게 잘못된 건지도 모른 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을 쉽게 끊어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 때문이죠.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야. 내가 예민한 걸 수도 있어. 조금만 더 참아보자. 그런데 문제는 이 조금만 더가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나는 이 관계에서 존중받고 있지 않다는 거요. 첫 번째, 당연함이 된 부탁입니다. 처음에는 분명 부탁이었습니다. 이거 한 번만 도와줄 수 있어. 미안한데 부탁 하나만 할게. 그 말 속에는 분명 조심스러움과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말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거 좀 해줘. 내가 하는 게 맞지 않냐. 부탁이 아니라 마치 당연한 역할처럼 말이 바뀌는 순간, 우리는 그 변화를 느끼면서도 쉽게 넘겨버립니다. 독일의 철학자 아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타인을 수단으로 대하려는 경향이 있다. 처음에는 요청이었던 관계가 시간이 지나며 사용으로 변하는 이유입니다. 또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을 단순한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 하지만 우리가 겪는 많은 관계는 이 원칙이 무너지는 순간부터 조금씩 균형을 잃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반복되는 호의를 점점 기본값으로 인식하게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고마웠던 행동이 이제는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는 순간, 그 관계는 더 이상 건강한 상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부탁의 크기가 아닙니다. 작은 부탁이든 큰 부탁이든 그 안에 담긴 태도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배려가 사라지고 오직 당연함만 남아있다면 그건 이미 당신을 존중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에리 프롬은 사랑과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숙한 관계는 서로를 필요로 하지만 결코 서로를 소비하지 않는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무언가를 해주고 있다면 그건 좋은 사람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의가 상대에게 당연함으로 받아들여지는 순간 그 관계는 더 이상 당신을 위한 관계가 아닙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부탁이 당연해지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두 번째, 거절했을 때 드러나는 본심입니다. 관계의 진짜 모습은 좋을 때가 아니라 당신이 거절했을 때 드러납니다. 한번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번엔 조금 어려울 것 같아. 아주 짧은 말이지만 이 한 문장은 그 관계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래? 괜찮아. 다음에 하자. 하지만 어떤 사람은 표정이 굳고 말투가 바뀌고 이렇게 되묻습니다. 왜 그 정도도 못 해줘?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가 드러나는 순간. 임마누엘 칸트는 말했습니다. 타인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 하지만 당신의 거절 앞에서 불편함을 드러내는 사람은 이미 당신을 하나의 목적이 아닌
자신을 위한 도구로 보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그가 얼마나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거절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경계입니다. 심리학에서도 이 경계를 중요하게 말합니다. 헨리 클라우드는 경계선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거절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두려워합니다. 혹시 관계가 틀어질까봐, 혹시 미움을 살까봐 결국 또 한 번 자신을 희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당신의 한 번의 거절로 무너지는 관계라면 그 관계는 처음부터 건강한 관계였을까요? 에리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이다.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 관계, 당신의 상황을 이해하지 않는 관계, 그 관계는 이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기능과 역할로 이어진 관계일지도 모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관계의 본질은 얼마나 많은 부탁을 들어주느냐가 아니라 당신의 거절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의 거절이 반복해서 무시된다면 그건 더 이상 당신이 지켜야 할 관계가 아니라 당신을 지키기 위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관계입니다. 세 번째, 함께 있으면 에너지가 소모되는 관계입니다. 사람은 말로는 얼마든지 괜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웃을 수도 있고 괜히 아무 일 없는 척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 유난히 말수가 줄어들고 괜히 아무 이유 없이 기분이 가라앉고 하루가 끝날 즈음에는 이상하게도 자존감이 조금씩 깎여 있는 느낌. 그게 반복된다면 그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것은 일이 아니라 당신이 억누르고 있는 감정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 앞에서 자꾸만 괜찮은 척을 하게 됩니다. 불편한 말을 삼키고 기분이 상해도 웃어넘기고 그렇게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눌러가며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 결과는 단순합니다. 겉으로는 관계가 유지되지만 내 안의 에너지는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소모됩니다. 에리 프롬은 건강한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활력을 주는 힘이어야 한다. 좋은 관계는 당신을 지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 있을 때 더 편안해지고 굳이 애쓰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의 나로 있어도 괜찮다는 안정감을 줍니다. 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문제는 인간관계에서 비롯되지만 그 해답 역시 인간관계 안에 있다. 당신을 소모시키는 관계는 결코 당신을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점점 작아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나는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더 나아지는가? 아니면 점점 무너지는가? 만약 그 답이 후자라면 그 관계는 이미 당신의 삶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관계는 에너지를 빼앗지 않습니다. 당신을 편안하게 하고 당신을 안정되게 만들고 당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합니다. 그리고 만약 어떤 관계가 당신을 계속해서 지치게 만든다면 그건 붙잡아야 할 인연이 아니라 조용히 내려놓아야 할 관계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끊어야 할까?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이 세 가지 신호가 반복된다면 그 관계는 이미 유지할 가치가 없는 관계입니다. 사람을 끊는 건 냉정한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계속 곁에 두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손해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을 소모시키는 관계는 조용히 정리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의 인생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